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이 기계 조금 더 보기가 나은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책 그대로 오죠. 이 책 표시해 놨습니다. 너는 누구니? 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적어 놓고 어제 학교 왔다가 물론 어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9월 10일입니다. 어제 9월 9일에 학교 와서 다른 거 좀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좀 일찍 가는 지하철 타러 가는 도중에 학생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철학윤리학과 2학년 학생들 두 명이었는데 나는 먼 데서 이제 그 학생들이 오는 걸 보고 마스크를 손에 들고 가다가 이제 나도 마스크를 당연히 착용을 했죠. 하고 이제 학생들 안 보고 그냥 옆쪽으로 해서 가는데 학생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주 반가운 얼굴들 두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 지금 본인들은 당연히 알겠죠. 이름을 굳이 내가 밝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대면 강의를 원래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조금 주고받고 그러면서 서로가 학생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예. 역시 여러분들한테 이미 1주차에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다른 강의도 아니고 이 철학 강의이기 때문에 PPT 만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한다는 거, 사실 그것도 정말 웃긴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은, 철학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 첫 주차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서로가 아니죠. 했는 것처럼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어떤 단어, 말하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끄집어내놓고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자연 전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촬영을 해서 하는 그 아쉬움을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소식을, 그 마음을 함께 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전해야 할 것은 우선 3주차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 그 빈 강의실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이제 창문을 열고 해서 조금 덜 울릴지 모르겠는데, 역시 근데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은 그 스튜디오 같은 데서 여러분들 음을 흡수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게 안 돼서 울리는데 지금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학교 전문 스튜디오에서 나머지 강의를 다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추석이 지나도 또 추석 때 아무리 모이지 말라고 해도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지는 않더라도 가족들끼리는, 자기 직계 가족들끼리는 그래도 모이고 할 테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은 추석 지나고 또 한 2주 정도는 보통 2주 자가격리 기간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 기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또 10월 중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련을 두고 있고, 이거보다는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에 전문 스튜디오 허범도 잘 되고 영상 자체도 보이는 게 다를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개인 그 액션캠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기기 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해서 지금 3주차부터는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지금 강의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제로 넘어와 봅시다. 너는 누구니? 지금 이 책 11페이지 오른쪽 편에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누구니? 소피가 알 수만 있다면야. 물론 소피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피 아문젠이다. 소피 아문젠. 하지만 소피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소피는 아직 이 점을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다. 넘겨서 보면은 소피를 이제부터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예를 들어 안네 크누첸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소피는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울 속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을 쏘아보며 말했다. 난 소피 아문젠이야.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손짓해가면서 자기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그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대답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소피 아문젠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나는 누구다? 소피 아문젠이다. 나는 내 이름 이야기하면은 나는 문성화다.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너는 누구니? 너 누구야? 자, 나는 문성화이다. 이 이름을,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이름으로 바꿔볼까요? 예. 하여튼, 누구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그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느냐? 또, 지금 우리가 서양 철학사 입문이라는 과목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 누구야? 라고, 아니면 어디 가서 자기소개하는 것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철학윤리학과 2학년 누구입니다. 그렇다면 3학년이 되면 더 이상 2학년이 아닙니다. 3학년입니다. 또 누구의 친구이고 누구의 자식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다. 형제가 있다면은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누나고 누구의 언니고 누구의 오빠고, 위의 형제에 대해서는 동생이고, 그런 것들이
원래 그대로, 그러니까 누구 형이고 동생이고 등등 하는 것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은 바뀌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는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누구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지금은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뿐이지.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죠. 나의 취미는 무엇입니다. 지금의 취미는 무엇인데 그 취미가 예전에는 다른 취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김새도 마찬가지고 나이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지속되는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너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쉽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자기 이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그럼 바뀌면 이 내가 달라지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너 누구야? 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야? 라는 뒤에 서술 부분에 해당되는, 수로 부분에 해당되는 그 무엇을 갖다 넣더라도 이 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다면 이 내가 누군지를 혹은 내가 무엇인지를 알 거잖아요. 물음표를 던져놔도 알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 또 이걸 한번 봅시다. 내가, 그죠? 내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라고 이렇게 여기 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 옆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니면은 지금 혼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떠올려 보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부르느냐? 전부 뭐라고 부릅니까? 나에 대해서 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너도 나에 대해서 너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죠? 이렇게. 근데 이 너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역시 나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입장에서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전부 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나. 근데 전부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나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와 구별되는 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내 자신을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너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나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이 너는 누구? 이 너는 내가 내 스스로를 부르는 나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를 부르는 나. 그러면 표현만 두고 봤을 때 또 다른 나인 거죠. 누구나 다 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간단하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나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즉 너는 또 다른 나이니까 나 아닌 또 다른 나를 인정해야만 된다. 즉 내가 나를 나로서 진정으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나 아닌 너를 또 다른 나로서 인정해야만 된다. 서로를 이 너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 주는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가족,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가족, 사회, 국가, 세계. 이게 서로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생겨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너는 누구니? 라는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사고를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철학적 사고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 여기까지 나아갔다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게 어떤 식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아래에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아래 한 명, 나라는 한 명에서 출발을 했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명, 한 명, 또, 그죠? 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1, 2, 4, 두 배씩 불어나는 거. 그죠? 뭡니까? 나이고, 자, 여기다 쓸게요. 나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은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 이런 식들로 가면은 뭡니까? 요렇게 되면은 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대가족을 건너뛰어서 이제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더 올라가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다 포함하는 거죠, 이제는.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게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는 세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모두에게,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은 이걸 인류라고 한다면은, 인류 전체라고 한다면은, 한 명에서 출발해서 사고를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 모든 인류 전체에 해당된다면은, 나라는 개인에서, 이 나라는, 그죠? 개인에서 출발해서 인류 전체니까 보편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출발이 이제 개인에서 인류 전체라는 보편으로까지 나아간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는 보편적 사고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걸 지금 체계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물음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제 진짜 뭐 걱정스러운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물음의 의미가 뭔지를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또 서로 생각했는 바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는 거 하고 같이 자신의 생각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씩 서로 동의한다는 것은
자기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사고의 순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내용들도 이 책 안에는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냥 뽑아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칠판을 좀 지워야 또 뭘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방이 아닌 집에서 이제 뭐 가족들하고 같이 자취하고 이런 학생들 말고 가족이 함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바깥에 거울 같은 데서는 뭐 재밌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거실에 거울이 걸려 있다 하면 그 옆에다가 아니면은 거울 앞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매일같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너는 누구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내 같으면은 문성화라고 써놓고 그죠. 문성화 너는 누구야? 여러분들 해보는 거죠. 온갖 폼도 재보고 그게 좀 부끄러운 사람은 자기 방에 거울이 있는 사람은 거울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해보고 아니면 거울이 없는 사람은 거울 한번 갖다 놓고 꼭 뭐 반드시 큰 거라야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자기 얼굴 정도는 나오는 정도요. 그런 거울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름 써놓고 매일같이 그래 하면서 온갖 표정도 지어보고 나름대로 대답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식상해서 다른 대답을 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게 될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 14페이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뒤에 신화하고 이게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 물음들을 던지고 있는 것들을 서론격으로 이 책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14페이지인데 이 부분에 지금 나는 이 세계에 있어. 하지만 언젠간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죽음 뒤에 또 삶이 있을까? 자, 그 아랫부분입니다. 소피는 이 세계에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면 들수록 이내 인생의 종말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삶과 죽음은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 같다. 옆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여기 삶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피할 수 없는 죽음만을 되뇌다니. 지금 여기서 주제로 나와 있는 단어는 삶과 죽음입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책에 나왔으니까 봅시다. 삶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피할 수 없는 죽음만을 되뇌다니. 근데 삶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철학에서는 이거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역시 또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첫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전부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내하고 주고받고 혹은 여러분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은 혼자서 독백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내놓고 하더라도 내가 했는 답변이 틀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본인이 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근거를 일단 제시할 수 있으면은 그건 전부 다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 삶이란 무엇인가? 근데 역시 한마디로 대답 못하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역시 한마디로 대답을 못합니다. 왜? 지금 오늘 현재 9월 10일이라는 오늘 현재를 내가 살고 있지만 어제까지 살아온 삶을 전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죠, 그죠? 누구든지 간에 다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날 아니 더 짧게 더 정확하게는 그 순간순간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혹은 알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도 지나가고 나면은 잊어버렸다는 것은 알았더라도 모르는 게 돼버리는 게.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은 살아가게 될 것도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딱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엇이라고 답을 못 하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지금 내가 오늘 현재를 이제 하루 단위로 생각을 해서 해봅시다.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는 게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내일 하루도 역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들이,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태어나서부터 여기가 탄생이라고 한다면은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1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일, 이런 식들로 쭉 해서 오늘이라는 1일, 요거는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아직까지 오지 않는 미래의 1일.
이렇게 개개인이,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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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각각 이제 공통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공통되는 것을. 그것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한 개인은 이 A를 삶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A를 갖고 A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A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걸 B라고 했다고 합시다. 공통되는 것을. 그럼 또 다른 사람은 B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C, Z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데 쭉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것들을 역시 공통적으로 또 공통되는 것을 하나 찾아내어서, 그죠? 이 공통되는 것을 하나 찾아내어서, 자, 기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통되는 무언가가 있더라. 이걸 갖고, 삶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또 대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작업들이 뭡니까?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규칙, 법칙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논리적인 법칙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뭐죠? 개별적인 것들에서 공통적인 것, 보편적인 것을 찾아 올라가는 것.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보편적인 게 되는 거죠. B는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 공통적인 게 보편적인 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개별자에서 보편적인 것을, 각각의 개별자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귀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결국 뭡니까? 귀납적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납적 사고. 그러면은 이 기억이라고 해놓은 것을 역으로 봅시다. 자, 삶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다. 그게 기억이다. 이게 이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건 간에 누구에게든 간에 통용되는 거라고 합시다.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데 다 동의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식입니까? 이 탄생이라고 했죠?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사람은 아니겠죠. 뱃속에 있는 태아를 제외하고. 태아도 나는 인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혹은 죽은 사람들, 아니면 탄생했더라도 아직까지 기억을 이렇게 자신의 기억에서 공통되는 것들을 찾아내기까지 사고가 발달하지 못했는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 어린 영유아, 그들에게까지도 기억이 다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적용시키는 이 방법, 즉 보편적인 것을 각각의 개별자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역으로 내려오는 거죠.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이 방법이 이 방법이 귀납적 사고라고 했는데, 귀납법이라고 했는데,
보편적인 것에서 개별자로 적용시키면서 내려오는 이 방법이 연역법입니다. 그러면은 연역적 사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연역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삶과 죽음을 가지고 우선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삶에 대한 답을 했는 거 아닙니다. 삶 모릅니다, 나도. 삶이 무엇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은 이거는 더 이상 그 어떤 학문에서도 철학은 물론이고요. 그 어떤 학문에서도 연구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정답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 그죠? 무엇이냐 했을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걸 다 적용해서 계산을 할 뿐이죠. 근데 삶은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구불변이 아니라 언제나 바뀌는 거다. 마치 뭐처럼? 나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음. 죽음이란 무엇인가? 뭡니까?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영원히 없습니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답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도 죽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두려움 속에서 죽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도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역시 두려워하다가 죽을 겁니다. 두려워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살짝 페이지를 건너뛰어 보면은 뭐가 있는고 하면은 2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 23페이지 요 부분입니다. 일단 봅시다. 어찌되었든 가장 당연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해한다는 게 왜 이리도 힘들까? 자, 보세요. 어찌되었든 가장 당연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해한다는 게 왜 이리도 힘들까? 예.
가장 당연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 모든 사람은, 죽어간 사람, 지금 죽었는 사람 일단 제외해 놓읍시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제외해 놓읍시다.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들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는다는 사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죽는다는 자체가 이미 법칙이니까, 근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살다가 죽었는 모든 사람,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왜 몰라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른다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음, 이걸 죽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 물리적 시간으로 측정해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불교에서 찰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찰나라는, 그냥 우리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1000분의 1초까지 측정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사이클 같은 거, 실내 사이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수영은 100분의 1입니까? 하여튼 간에 초 단위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물리적 시간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느냐? 측정해 내지를 못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측정해 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죽는 순간까지는 아직까지 죽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역시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죽든지 간에. 그리고 그 1000분의 1초 이렇게 진짜 표현하기 힘든 그 찰나적인 물리적 시간, 그 순간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앞 상태가, 그죠? 이 앞 상태가 생이고 그 후 상태가 사인데, 요 순간을 알아야지만이, 죽음은 요 순간에 있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요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이게 몸에 칭칭 감기네. 무선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찰나적인 순간이 지나면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 죽고 난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찰나적인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했는 경험을 가지고 해외 토픽에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경우를 갖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 순간을 넘어섰는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넘어서는 이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이제는 깨어나지 못하는 그 이후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 순간 경험하는가 싶으면은,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또 죽고 난 다음은 영원히 누구든지 입을 다물게 되니까 모른다. 우리는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꼭 두려워해야 할까? 그렇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살아있는, 역시 이것도 대답이 한마디로 주어질 수 있는 대답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위해서 매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자기 하고 싶은 걸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 촬영 장비가,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장비가 너무 오래 하면은 또 팍 발열이 되어서 도중에 저절로 촬영이, 기계가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잠시 기계를 좀 식혔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